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진 외삼촌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선 적이 있어요. 내년에 경기 풀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도심 최대 겨울 테마파크에서 수많은 썰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호캉스를 하기 위해 강남 한복판의 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어딘데? 바로 임페리얼 팰리스. 그거 양주 이름 아니야? 올해 30살이 된 전통의 양주보다 더 오래된 호텔, 1989년 아미가 호텔로 시작해서 95년에 특이급, 99년에 특일급으로 업그레이드, 2005년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재탄생했던 강남 전통의 강자.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022년 운영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2024년 드디어 강남을 호령하던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2월에 아코르 브랜드와 손을 잡으면서 다시 탄생한 곳, 무려 35년 동안 강남을 지킨 터줏대감의 새로운 이름은 그랜드 머큐어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이만큼 긴 이름, 오늘은 이 호텔이 긴 이름처럼 오래 갈 수 있을지 리뉴얼 상태부터 장단점까지 제가 냉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딜 봐서 왕궁이야? 맞아, 주차장부터 이상해.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지은 지 꽤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통로가 넓지 않아요.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차 긁어먹기 딱 좋은 구조예요. 거기다 진입로도 약간 복잡해요. 크게 정문 쪽과 후문 쪽 입구가 있는데 정문 쪽은 입구와 출구가 한 차로를 동시에 이용 중이어서 가끔씩 들어오는 차와 나오는 차가 딱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성급 호텔치고 아쉬운 점이죠.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괜찮아. 이어지는 두 번째 단점, 차를 세우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 역시 복잡한 편이에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 호텔과 연결된 구조. 로비가 없는데? 여긴 호텔 2층, 즉 주차 타워 1층이 호텔의 2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한층 내려가야 로비가 등장해요. 저 역시 로비층으로 가서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완벽하게 리뉴얼된 레지던스 객실, 그야말로 세핑 객실이에요. 여기 임페리얼 팰리스는 크게 호텔과 레지던스 동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체크인은 공통적으로 호텔 로비에서 진행해요. 하지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객실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분 안내를 따라 객실로 올라간 다음 재탄생한 왕궁을 한번 만나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옷장에 샤워 가운 2개, 슬리퍼랑 런드리백, 슈미트가 있고 반대편엔 레지던스 객실답게 부엌이 있죠. 싱크대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냄비에 밥솥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빨래와 건조까지 가능한 일체형 세탁기도 있고 각종 식기류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장점, 레지던스 객실로서의 기능이 완벽해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생색을 낼 만한 녀석이 건너편에 추가로 있습니다. 바로 옷장 옆으로 보이는 스타일러. 이것까지 갖춰져 있으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죠. 저 역시 겉옷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거 다 돈 내고 먹는 거지? 레지던스 객실의 경우 미니바는 무료 제공이에요. 맥주 2캔과 콜라 하나, 주스랑 탄산수까지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미니바가 있는데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함께 놓여있는 감자칩과 견과류, 커피 캡슐까지 이것도 싹 다 무료. 그리고 침실로 돌아서면 두 번째 장점, 방이 엄청나게 넓어요. 광활하고 네모난 형태의 객실, 한쪽 벽엔 TV가 있고 소파랑 테이블도 있고 책상이랑 의자도 있고 킹사이즈 침대도 있고. 혹시 이건 내 친구 지니? 지니야 커튼 열어줘. 지니야 불 좀 꺼줘. 뭐야 너 지니 아니었어? 제 친구 지니가 아니에요. 어떤 명령도 듣지 않는 태블릿.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대신 안쪽에 광활한 욕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엔 세면대, 다른 쪽엔 커다란 욕조가 있죠. 컵이랑 비누, 어메니티 세트에 페날리곤스 바디 로션까지 깔끔해요. 옆쪽으로는 비데가 딸린 변기칸과 샤워칸이 따로 있는데 샤워실 어메니티도 페날리곤스 제품. 이 정도면 왕궁에 걸맞는 크기, 그리고 왕궁에 걸맞는 시설. 저 역시 제국의 왕처럼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좀 자볼까 했는데 뷰는 왜 안 보여줘? 여기서 세 번째 단점, 왕국의 뷰는 성벽뷰. 창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을 보면 그냥 주택이 보이는 점만. 레지던스 객실은 11층이 최고층이어서 뷰가 좀 아쉬운 편이에요. 반대편 도로뷰 객실도 있는데 그쪽은 좀 더 시원하게 뚫려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밤에 도로의 소음이 조금 발생하는 편, 그러니까 조용한 게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 하우징 뷰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로뷰를 요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스타일링 완료. 이제 깔끔하게 정돈된 옷 챙겨입고 제가 향할 곳은 바로 클럽 임피리얼 라운지예요. 레지던스 객실인데 라운지를 가? 임피리얼 팰리스의 세 번째 장점, 라운지 이용 가능 객실의 폭이 넓어요. 호텔동 이그제큐티브 객실 이상에 투숙하면 당연히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레지던스 객실에도 라운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객실에서 호텔 쪽 복도로 간 다음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이동. 여기 무슨 전통 찻집 같은데?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죠. 거의 국내 유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옥식 클럽 라운지. 여기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곳곳에 전통 가옥의 형태를 적용했는데 중후하고 전통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에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모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곳. 거기다 라운지 층고가 낮은 편이어서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조용한 룸이 마련되어 있는 건 장점. 그렇게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부분에선 12시부터 데이스낵, 2시부터 애프터눈티, 5시 30분부터 해피아워가 진행 중이에요. 중요한 건 음식 맛이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쿠키류와 과일, 간단한 디저트와 샌드위치까지 제공되는데 여기서 임피리얼 팰리스의 네 번째 장점, 전반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은 편이에요. 샌드위치 2종 굉장히 맛있었고 베이커리도 고소하고 바삭해요. 근데 이건 뭐야? 수많은 호텔 클럽 라운지를 다녀봤지만 처음 보는 놈들, 젤리와 양갱, 거기다 인삼 캔디까지 우리 할아버지 문갑에서 나오던 녀석들이에요. 이거 하나 먹을래? 할아버지 젤리는 맛이 없어요. 인삼맛 캔디 안 먹을래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나름 먹을만하네. 거기다 옆에 있는 호두전과 이놈은 진짜 맛있습니다. 마룻바닥에 오래된 느낌, 옛 가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할아버지랑 같이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추운 크리스마스에 더더욱 생각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때 느낌을 따라 콧바람 좀 쐬고 싶은데 여기서 임피리얼 팰리스의 네 번째 단점, 주변에 놀거리가 없어요. 분명히 강남 한복판에 있지만 이쪽은 오피스 밀집 지역, 코엑스와도 애매한 거리, 강남역과도 애매한 거리, 예술의 전당과도 애매한 거리. 그러니까 어딘가 놀러 나가기엔 아주 아쉬운 지리적 위치예요. 그냥 박물관 가서 구경이나 하자. 주변에 박물관이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호텔 로비가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전시된 가구와 도자기들, 시계나 그릇까지 대부분 100살이 넘는 놈들, 유럽에서 건너온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로비 분위기가 마치 유럽 왕실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기분을 올려주는 포토스팟도 있고 로비 옆엔 정말 근사한 작품이 하나 보여요. 백남준 작가의 설치미술 모어 로그인 레스 로깅,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작이에요. TV 모니터와 알루미늄 와이어를 이용해서 수양버드를 형상화한 비디오 아트가 아주 근사하죠. 여기 임피리얼 팰리스 로비를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박물관, 아니 로비를 실컷 둘러봤는데 이 분위기를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바로 1층에 있는 카페 델마르로 갔습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장소. 브런치 가격은 대략 3만원대, 애프터눈티 세트는 10만원.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치고 가격이 사악한 편은 아니죠. 마치 미녀의 야수에 나오던 주전자처럼 생긴 아름다운 컵과 티팟, 전 다만프레로 우롱 카라멜 티 한 잔 마셔봤는데요. 우롱차의 고소함과 카라멜의 달콤한 향기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요. 반짝이는 트리 화장식, 고풍스러운 가구에 조금은 들뜬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연말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홀짝홀짝 차를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시간, 다시 라운지로 올라갔어요. 중요한 분위기에서 해피아워를 먹어볼게요. 핫푸드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디저트랑 주류까지 꽤나 잘 갖춰져 있어요. 후토마키, 후쿠츠 소고기 볶음, 학센도 맛이 좋았고 관자 샐러드에 겨자 소스 치킨과 피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여유롭고 근사한 한상. 여기서 맥주 한 잔 빠질 수 없겠죠. 그렇게 맥주를, 아니 거품을 따라봤고요. 안주로 올리브랑 햄 종류, 연어까지 곁들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어울리는 디저트 3종까지 마친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후토마키와 후쿠츠 소고기 볶음 추가로 먹고 나니까 배가 터질 것 같네. 이대로 잠들면 기초 대사를 위한 열량 소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탄수화물 흡수가 빨라지면서 지방으로 몸에 축적,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암튼 대충 운동이 필요하단 얘기. 지하 2층 피트니스 클럽으로 내려갔어요. 피트니스 시설은 어때? 공간은 꽤나 널찍해요. 유산소 운동구역 2군데, 근력 운동구역 1군데, GX룸도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살짝 오래된 느낌은 지울 수 없어요. 거기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꽤나 어둡고 칙칙한 편. 저는 유산소 운동이 시급했으니까 천국의 계단을 잠깐 걸었지만 힘들어서 금세 포기했고요. 다음으로 무동력 트레드밀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빡세서 포기. 결국 만만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완료했어요. 물론 방으로 돌아와서 감자칩에 콜라까지 먹었다는 게 함정. 할아버지랑 같이 밖에 좀 나갔다 올까? 마치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 차가운 강남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계절, 왠지 익숙한 공기와 습도와 냄새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절 기다리는 건 싸늘한 추위뿐. 핫팩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빠르게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핫팩 대신 제가 구매한 건 다름 아닌 추억의 군고구마. 이걸로 핫팩을 대신하겠다는 저의 순발력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한입. 와, 뜨끈하니 맛있습니다. 근데 방으로 들어와서 남은 고구마도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고구마 맛있게 먹는 방법은 찬바람에 덜덜 떨다가 뜨겁게 잘 익은 놈으로 하나 고른 다음 추위 속에서 먹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군고구마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학습한 다음 바로 뻗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당연히 조식부터 먹어야겠죠. 어제 라운지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조식도 기대가 되는데 조식은 라운지가 아닌 1층 패밀리아 뷔페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모던한 분위기에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시설. 음료 먼저 준비해드릴까요? 먼저 메뉴에서 음료부터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디카페인 아이스 라떼 한 잔 부탁드렸습니다. 커피는 굉장히 맛있어요. 본격적으로 조식이 기대되는 순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유자 간장 소스 은대구구이, BBQ 소스 닭다리살구이, 그리고 볶음밥이었어요. 마지막 접시에 볶음밥.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한우가 들어간 볶음밥. 맛이 고소하니 끝내줘요. 그리고 더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잡곡밥. 이놈이 찰기랑 재료의 밸런스 잡기가 참 어려운데 쫀득하고 맛있게 잘 지었습니다. 거기다 밥이랑 곁들이는 반찬이 훌륭해요. 방풍나물에 고사리나물, 멸치볶음, 오이고추
된장무침, 명란젓에 해장국까지 재료가 신선하고 간이 적당해요. 뷔페에서 나물과 반찬이 뭐 이렇게 맛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 바로 밥 한 공기 추가했고요. 동태평님은 차은무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댓글에 예리한 지적처럼 오늘도 차은무시 등판, 일본식 계란말이, 일본식 연근조림, 중국식 배추절임, 중국식 조기조림까지. 주로 백반 반찬이래. 맞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한정식 한 상을 받는 기분이에요. 물론 빵 종류도 맛이 괜찮은데 제가 추천하는 건 과일 데니쉬와 에그타르트예요. 무엇보다 에그타르트 안에 크림이 적당히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이 필요한 시간, 어제 갔던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영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임피리얼 팰리스의 5번째 단점, 수영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인테리어가 너무 투박해요. 피트니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레인 3개짜리 작은 수영장, 그냥 딱 수영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객실도 레지던스는 완벽한 세팅이지만 호텔 쪽은 예전에 올드함이 남아있고 군데군데 노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 느낌이에요. 올드함과 중후함 사이를 왔다 갔다, 신식과 구식 사이를 왔다 갔다, 장점과 단점도 막상막하.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다. 제가 예약한 레지던스 객실의 평일 가격은 35만원. 솔직히 저렴하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괜찮은 가격에 딜이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개해볼게요. 호텔 객실은 얼마야? 디럭스 객실이 대략 25만원, 이그제큐티브 객실은 28만원 정도. 라운지 이용 금액이 1인당 10만원이 넘으니까 웬만하면 금액을 좀 더 지불하고 라운지가 포함된 객실을 이용하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미성년자는 라운지 입장 불가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방문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곳이에요. 전에 보여준 웨스틴 조선 부산이랑 비교했을 때 리모델링 상태는 어때? 부산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도 제가 올해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솔직히 여기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그만큼 깔끔한 리모델링이 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35년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킨 꾸준함이 느껴지듯 직원분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다정한 편이에요. 중후함과 품격,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호캉스 하실 분들에겐 적합하지만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편리한 호캉스를 원하는 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근처에 안 닿아서 우리나 아난티의 강남 같은 곳들이 더 낫지 않아? 나중에 제가 그런 곳들도 소개해드리고 비교해보겠지만 그 전에 임피리얼 팰리스가 손을 잡은 아코르 체인 호텔의 여러가지 꿀팁이 담긴 영상,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방콕 여행 호텔편,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방콕 5성급 총정리에 가성비 호텔 예약 꿀팁, 가족 여행객 예약 꿀팁, 그리고 무료 예약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캉스 때 캐롤의 멜로디보다 더 많이 떠올랐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외삼촌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선 적이 있어요. 내년에 경기 풀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겨울, 순식간에 아버진 자신이 버리지도 않은 사업에 큰 빚을 떠안게 됐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커다란 빚을 어떻게 할지 아버지가 집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전 할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빵도 사주시고 쿠키도 사주시고 그때마다 우유를 챙겨주시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추워요. 집에 들어가요. 네 아빠 조금만 더 혼자 있게 놔두자. 아빠가 바보 같아요. 너 이놈 사춘기냐? 추운데 군고구마 하나 사 먹자. 그날 이후 아버진 10년의 세월 동안 빚을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흰머리가 늘어났어요. 평생 일군 것을 다 잃어버리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갑작스런 풍파를 만난 아들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할아버지. 그 무게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겨울 전화 한 통을 걸어봤습니다. 아버지, 이따 저녁에 군고구마 좀 사서 갈까요? 군고구마 먹으면 당 올라서 싫다. 예전에 네 할아버지가 군고구마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진 힘든 인생의 문턱을 넘어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누군가 인생의 풍파 앞에서 많이 춥고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난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언젠간 저희 아버지처럼 다시 평범한 하루의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디 소중한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채 인생의 용기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